신뢰도. 전력거래소하고 전기사업자한테 적용이 되더라. 용어. 신뢰도란 뭐다? 예비력이란 뭐다? 대체 예비력이란 뭐다? 대기 예비력이란 뭐다? 상정고장이란 뭐다? 보호장치란 뭐다? 이건 진짜 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서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물어보는 게 뭐 상정고장이 뭔지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10점짜리로. 그럼 그런 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어떤 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못하는 게 이 안에 있는 게 다 중요합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냥 한 번씩 다. 이게 뭐다 저게 뭐다 한번 읽어보고 관연도 문제에서 요게 나왔었구나. 그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다른 것들보다.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는데 예비력의 종류들은 이거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갖다 쓰시면 되거든요. 이거 대기 예비력, 대체 예비력 같은 경우는 예비력 가지고 정리하면서 나옵니다. 설공은 전대, 설비 예비력이 뭐고, 공급 예비력이 뭐고, 운영 예비력이 뭐가 되고, 운전 예비력이 뭐가 되고, 대기 예비력이 있는 대기 예비력에 대체 예비력하고, 뭐 어떤 예비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이렇게. 먼저 그런 거에서 전체적으로 컨셉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쉽게 들어가는데, 딸랑 요것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개통복구가 뭔지 알게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개통복구입니다. 어렵게 말을 써놨습니다. 자치기동발전소라는 아무 없이 쓰는 거죠. 단일 고장이나 하나만 고장나는 거고, 이중 고장은 2개 고장나는 거고, 다중 고장은 여러 개가 고장나는 거고, 딱 봤을 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되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품질 60에서 0.1Hz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전압조정 목표는 어떻게 되냐. 3, 4, 5는 353이 목표고 360까지 간다. 최고 전압이 362 아닙니까? 154는 170이 목표입니다. 170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얘가 지금 156, 156, 157, 160입니다. 플러스 444. 그리고 22,900, 22,900, 22kV, 23.9kV 이렇게 나와 있다. 전압 유지 범위. 여기 보시면 전압 유지 범위가 5%, 10%입니다. 5%, 10%. 169가 뭡니까? 아까 전격 전압이었죠? 전격 전압. 송전용은 전압 불평은 3% 이내. 예비력 운영은 몇 프로 이내. 예비력이 몇 프로가 돼야 된다. 이거는 뭐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냥 400만, 300만, 200만, 100만 해가지고 줄여지죠. 그거는 대체 예비력 몇 프로를 하겠다. 예비력 확보는 근데 주파수 조정, 요거는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요거. 예비력 확보, 여기 부분은 주파수 조정 예비력은 1000메가. 이건 발전기, 원자력 발전소 한 대란 얘기거든요. 100만이거든요, 이게. 원자력 발전기 한 대. 이건 원자력 발전기가 한 개 반. 이건 뭡니까? 화력 발전소 한 개. 500메가와트는 50만입니다. 50만이 일반 화력발전소 50만에서 80만 정도 하거든요. 화력발전소 한 개. 이건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 하나, 화력발전소 한 개. 이렇게 2개 가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할 수 있는 거, 대기 예비력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다 따로따로. 이것도 한 대 한 대죠. 근데 뭡니까? 정지 상태에서 한 대. 이건 운전 상태에서 한 대. 얘는 그냥 한 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정성 유지, 안정 유지 기준은 방사상, 주요 간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건 뭐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서요. 개통 적용식 조건은 고장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삼상 단락이 다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일선지락이 기준이 되죠. 2개. 성간 단락 같은 건 기준 안 봅니다. 가장 클 때하고 가장 작았을 때 2가지 조건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 이제 고장 제거 시간이 5에서 6사이클 정도 된다. 근데 실제로 차단기가 동작하는 건 얘가 2사이클이고 얘가 3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3사이클, 3사이클, 2사이클, 3사이클. 그래서 5사이클, 6사이클 정도가 되는 겁니다. 부족할 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비상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자체 기동방에서 지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호장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설명 안 드리는 거는 뭐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아까 수치 있던 데 있죠. 그런 건 알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출력 변동 허용치 뭐 20% 정도다. 이거는 그러니까 출력 변동률, 속도 조정률이 3%, 4%, 5%라는 얘기죠. 속도 조정률이 낮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 속도 조정률이 뭔지 알아야지. 속도 변동률이 뭐고? 요겁니다, 이게 낮다라는 거는 요거에 대한 비율이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뭡니까? 요거분의 요거 아닙니까? 메가와트. 분당 메가와트.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전격 용량의 3% 이상을 커버한다. 가스터빈을 때는 전격 용량의 5% 이상을 커버한다. 이건 출력 변동률이니까 그 속도 조정량은 또 틀리네, 반대 개념은.
이건 분당 전체 용량의 5%를 넣어줘야 되는데 가스터빈은 그만큼 출력이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보다. 왜? 가스가 들어가니까 더 빨리 잘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유발전소는 기름을 태우니까 석탄보다 더 화력이 더 좋으니까 더 빨리 타겠죠? 그러니까 출력이 더 빨리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거 이상이 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출력을 어떤 특정 문제가 생겼을 때 출력을 더 빨리 보내줄 수 있게끔 이 부분들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도 조정률하고 또 틀려집니다. 그건. 원자력 같은 거하고 이제 그때는 화력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발전기의 무효전력은 뭐 0.98에서 0.9 정도. 자동발전제어. 아까 AGC라고 그랬죠? 자동발전제어. AGC만 물어봅니다. 자동발전 제어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문제가 있거든요. 개통에 가면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주파수 조종량, 기력은 5% 이런 것들은 받으시고요. 가스터빈은 없고요. 5% 정도다. 조속기, 아까 이게 속도 조종률 그게 이겁니다. 이게 아까 속도 조종률 얘기 나왔죠? 거기 보면 아까는 출력 변동률이고요. 그거가 틀린 거. 속도 조종률은 얘가 속도 조종률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많은 부하를 분담합니다. 속도 조종률이 낮을수록 속도 조종률이 낮다는 건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하려던 그겁니다. 밑에가 P거든요. 속도 조종률이 낮다는 얘기는 요 슬로프가 요 주파수의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죠. 속도니까 속도가 뭡니까? 주파수죠. 주파수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는 요게 작다는 얘기는 뭡니까? 요게 크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는 더 많은 전력을 보내줄 수 있다. 수력은 뭡니까? 수력발전소는 힘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빨리 운동을 하니까. 종축이고, 화력발전소 같은 거 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카바를 별로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속도 조정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격하게. 그러니까 막 흔들리죠. 외부에 의해서. 근데 수력 같은 건 안 흔들리고 딱 버텨주고 있죠. 튼튼하게. 속도 조정률의 개념은 이제 출력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요거는. 아까 거하고는 또 틀린 거죠. 그 정도. 자동전압조정전 AVR은 뭐 0.5에서 한 2% 정도 이내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개청안전장치 나왔죠. 500MV 이상. 50만 kW.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개청안전장치 설치 조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점검 시기는 매 5년. 요 안에 게 나왔던 겁니다, 지금. PSS는 중요하다고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PSS가 뭐라고요? 네, 전력 개통화 안정장치. 어떨 때 쓴다고요? PSS가 나오면 키워드 4글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송난부죠. 소국 여전장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난조가 발생해서 부재동 현상에 의한 저주파 동요 현상이 발생되더라.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PSS를 쓴다. 송난부저 에어주시라고 무조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인기자, 위진도, 작불부 해가지고 쭉쭉 나오죠. 근데 송난부저가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딱 나오면 이거 뭐?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연예인 얼굴 보면 이게 딱 읊으면서 이거는 왜 보시면 읊지를 못하시니까. 예?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관심을 조금만 더 가지시면 되는데 PSS 나옵니다. 분명히.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2, 3년 안에 나옵니다. 또 이게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PSS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PSS가 나오면은 내가 그냥 한 18점은 쓸 수 있는데, 18점짜리는. 근데 그거 또 봐야지 됩니다, 이게. 쓰긴 쓰는데요. 그날 가서 또 생각 안 납니다, 또. 이게. 지금은 자신 있다고 해도. 왜? 다른 거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시험 전에 매치를 투자해서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처럼 송난부죠.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해가지고 딱 머릿속에 마인드맵 하고 이게 돼 있어야지 시험장 갔을 때 딱 나오면 기분 좋게 쓰죠. 근데 기분 좋게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부족한 거죠. 왜? 안 써봤으니까. 설명하기는 좋은데 안 써봤으니까 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림도 많이 그려봐야지 예쁘게 그리죠. 그림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써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안지에다 무조건. 연습장에다 쓰지 마십시오. 답안지에다 쓰십시오. 똑같이. 그래야지 그게 익숙해집니다. 오늘 다 못 끝내겠네요. 최대한 해보는데 또 빨리 하면 또 끝납니다. 또 요이땡 하면 또 끝나는 거죠. 뭐 아직 기차가 출발하려면 30분 남았습니다. 지금
20분 남았네. 저도 서울역에서 기차가 출발하면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들어가니까 저번에 한번 놓칠 뻔해가지고 제가 그걸 놓치면 또 1시간 넘게 또 기다려야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서서 가야 되고 비접지 계통의 지락고 사실 요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설명드리는데 있는데 시험을 위한 부분이고요. 그 공부를 위한 건 어렵습니다. 공부를 위한 건 지락고 계정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왜냐면 실제로 이거는 지락이 나면은 영상전에 반대로 걸리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얘기 듣다 보고 시험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거구나. 내가 알고 있던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틀리구나.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됐죠. 이제. 자, 지락솔류가 작다. 그러니까 검출하기가 힘들다. 델타 결선을 왜 쓰냐? 정전을 안 시키려고. VV 결선으로 쓸 수도 있고. 안정화된 부분 어디 쓰냐? 그 공항이라든가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쪽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안정적인 부분에 쓴다. 계통 구성에서 GPT를 사용하고 그 다음 ZCT를 사용하고 여기 보시면 GPT가 있고 ZCT가 있고 그 다음에 SGR이 있고 그 사이에 CLR이 있고 CLR 3차 쪽에 3차 건선을 델타 오픈 델타로 결선한다. GPT가 그냥 1차 측하고 2차 측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GPT는 1차, 2차, 3차에서 3차 측을 그냥 영상분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을 많이 쓰니까 3차 측이 190V냐 110V냐 나누기 3이냐 루트 3이냐에 따라서 또 거기 사용되는 CLR의 저항값이 틀려집니다. 계산하는 방법들을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 조건이. 어떤 때는 25옴, 어떤 때는 50옴, 어떤 때는 8옴 이렇게 다 나눠집니다. 그리고 저기 CLR의 전격, 와트수가 또 틀려집니다. 200에, GPT의 전격 부담도 틀려집니다. 200에 500V가 돼야 되고, 저게 2kW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내용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건축전기 쪽에서 좀 들어가서 깊이 보시고, 여기서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시면은, SGR 계정기는 요 GPT 3차 측에서 영상전압을 받고, ZCT에서 영상전압을 받아가지고, 선택 지락 계정기를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지락 차단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충전 전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 여기 지금 37.5도로 경보 계정기는 되어 있고 여기 존 1에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 내용을 봐주시면 되고 비접지 쪽은 제가 그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되죠. 주요기기 GPT 이게 3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190에 3짜리를 씁니다. 왜냐면은 190에 3짜리를 쓰게 되면 얘가 63.5V거든요. 63.5V인데 지락사고 나게 되면 루트 3배만큼 전압이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은 63.5V 루트 3배를 하면 110V 전압이 걸립니다. 그건 뭐냐면 지락이 났을 때 전압에 전등이 3개가 불이 들어왔는데 3개가 흐리게 들어와 있습니다. 63.5V로. 그럼 지락사고 나면 지락 난 상은 전압이 떨어지니까 0으로 떨어지니까 불이 꺼집니다. 나머지 두 상은 밝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램프 전격이 110V이기 때문에 그거 맞추기 위해서 190에 3을 쓴 겁니다. 왜 저거 썼냐 따지시는데 우리나라 부분이 램프 부분이 110V를 쓰니까 그냥 거꾸로 맞춘 겁니다. 190에 루트 3짜리 쓰시면 안 됩니까? 써도 됩니다. 근데 램프를 거기에 맞춰서 써줘야지. 안 그러면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110V 써놓고 사고 나면 63.5V밖에 안 되니까 사고 나도 흐리게 보이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맞게끔 램프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설계를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냥 다 똑같이 쓴 거죠. 한류 저항기 CLR 커렌트 리미트 레지스터입니다. 레시오가 아니라 이거 틀렸습니다. 레지스터입니다. 커렌트 리미티드 레지스터입니다. 이거 레시오가 아니라 6.6kV 25, 3.3, 50은 맞습니다. 요게 왜 이렇게 됐냐? 요거를 9분의 1의 N자승 R을 하게 되면은, 이 6600은 60배거든요, 건수비가. 9분의 1에 60의 자승 곱하기 20으로 하면 10,000옴이 나옵니다. 10,000옴 하면 I는 R분의 2에서 3810V에 10,000옴이 들어가니까, 6600에서는 380mA 밖에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오기 위해서 20옴을 쓴 겁니다. 그럼 50옴은 왜 어떻게 되냐? 1910V분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 밑에가 어떻게 돼야 되는 5,000옴이 나와야 됩니다. 5,000옴을 나오기 위해서 9분의 1에 30의 자승에 50을 곱하면 5,000옴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 다 해왔습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지금 제가 비접지 방식 해라 그러면 한 2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도 않고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제 무기로. 사람들이 비접지 방식 모르니까 비접지 방식 보면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식으로 다 해서 증명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고 이거 다 설명해줍니다. 25면 어떻게 나왔고 50면 나왔고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림 그려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표로 요약만 해주면 됩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는 그게 무기로 잡혀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모른다 그러면 그런 거 조금씩 깊이 들어가면은 비접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잘. 민수 쪽에서는. 한전은 잘 모르시고요. 비접지를. 민수 쪽에서도 안전공사도 잘 모릅니다. 좀 그런 쪽을 쓰시는 분들만. 비접지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아까 보시면 루트 3배 전압이 인가돼가지고 전격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10V 맞춰주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고요. 램프 부분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저압 뱅킹 방식. 뱅킹 방식은 캐스케이딩 나왔죠. 아까 오전에 들었습니다. 두 개 변압기 연결한다. 그래서 선상 뱅킹이 있고 루프상 뱅킹이 있고, 선상 뱅킹은 뭐라고요? 가지 치는 것처럼 변압기 2차 측을 연결한 게 선상 뱅킹이고, 루프상 뱅킹은 루프로 되어 있는 거를 연결한 게 그거라고요. 오늘 오후에 배우셨지 않습니까? 바로. 근데 낯설어 하시죠, 바로. 왜 끝나기 전에 바로 12-3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선상하고 루프상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드리고 끝났는데, 지금 한 5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 설명한 지. 근데 벌써 새로 하시니까 그겁니다. 다 배웠던 거. 캐스케이딩 뭔지 열심히 설명드렸죠. 경제성하고 해서 뭐 사고가 났을 때 일부 또는 전체가 떨어진 현상이 여기 있죠.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부분, 변압기나 선로 사고 시에 그게 캐스케이딩이라고요.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퓨즈하고 구분 퓨즈 아침에 배우셨던 거 그건데, 저압 뱅킹 방식 2차 측을 연결해 주는 게 선상 뱅킹 이거고요. 루프상 뱅킹 오늘 보셨던 기본서의 그 내용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점은 뭐라고요? 연결해 주니까 튼튼하다.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경감되고, 전압 강화 경감이 되고, 뭐 고압 쪽이 죽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고압선을 통해서 변압기 2차 측에서 병렬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하에 대해서 부하 증가에 대해서 탄력성이 향상이 되고, 변압기 용량도 줄여서 쓸 수가 있죠. 그런 내용들, 이 세 가지가 앞에서도 얘기가 됐었죠. 캐스케이딩이 뭔지 설명했고, 고장보호 방식에서 아까 보시면은 구분 퓨즈하고 어떻게 밑에 퓨즈가 있고 구분 퓨즈가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 그러니까 구분 퓨즈가 있고요, 변압기 2차 측 퓨즈가 있고요, 그 다음 변압기 1차 측 퓨즈가 있고요. 그럼 변압기 1차 측이 맨 위에, 변압기 2차 측이 그 다음에 구분 퓨즈가 맨 밑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퓨즈, 그리고 여기 퓨즈 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해주게끔 돼 있었죠? 아침에. 그 얘기입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 전위 상승. 여기 나와있는데, 뭡니까? 건절가보 통질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비직, 저, 소,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뭐라고요? 직저, 소, 비. 이거 외웠다고요? 바꿔서. 비접지 방식 많이 쓰나요? 송정계통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앞에다 놓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맨 뒤로 놨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외울 때는, 예? 비접지 방식이 앞에 나와 있는 책들도 있는데, 저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은 많이 쓰고 있는 거. 압류방해한테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외워둬야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도 설명할 때 좋으니까.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성접 접지 방식만 하면 끝나겠네. 전압 변동률은 그냥 등가위로 벡터드니까 빼고요. 자, 여기 뭐가 있나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요. 중성접 접지 문제는 뭐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죠. 절연 설계, 유도 장애, 보호 계정기, 차단기 결정, 안정도, 피뢰기 동작 세무에 영향을 지킨다. 이거는 이 내용을 봤을 땐 6장의 중성접 접지 방식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송정계통입니다. 이게 배전계통이 아니라 배전 쪽에다 이걸 갖다 넣어놨는데 뭐라고요? 송정계통입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배전 쪽에서는 접지라는 이 부분이 뭡니까? 직접 접지 아니면은 뭐가 있습니까? 없죠. 다 자중집지니까. 그러니까 송정계통에서는 이게 틀려질 수 있다. 접지 방식별로 비접지를 안 넣었죠. 중성점이 없어서 충전 전류로만 이렇게 들어간다. 이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려워진다고요. 3 오메가 C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앞에서도 한번 봤었죠. 이게 뭡니까? 아까 전위 상승. 고저압측 전위 상승에서 이 수식 그대로 나왔었죠. 그 내용입니다. 똑같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가지고요.
아까 그 내용도 그대로 있습니다. CS는 미수하여 지락전류는 거의 고전압에 대지 충전율을 작다. 그래서 거기도 안 본다면서요. 전이 혼촉 방지판에서도 그 내용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략한 겁니다. 또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지금 위험물 정도로 대지 정성은 상승은 아니다. 똑같은 내용 그대로 나와 있고요. 직접 집집하면은 이때는 이제 고장 전류가 커지더라. 그래서 아까 보면 뭡니까?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의 1은 나왔네요. 아까 거기는 없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 부분이 두 개가 같아지니까 이 두 개가 같아지는데 영상분이 없어지니까 이 영상분이 없어서 이 두 개만 있기 때문에 1.5배까지 커지더라. 이게 뭡니까? 일선 지락전류가 삼상 단락전류보다 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계통의 영상 상태에 따라서 1.5배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몇 배에서 몇 배? 0.6배에서 1.5배까지. 그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요 수식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아까 열심히 썼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앞에서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죠. 내용이 그냥 전압으로 해가지고 I는 R분의 V 해가지고 그냥 그 V는 IR 해가지고 I하고 R값만 곱해줬죠. 요거로 그냥 저항접지 R이 있는데 뭐라고요? 아까 보시면 이 그림이나 저 그림이나 똑같죠. 거긴 뭐니까 여기 RN으로 놓고 여기는 R을 넣어가지고 그냥 더해버렸죠.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요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3R로 가죠. 분명히 3R로 갑니다. 아까 앞에 부분이 틀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틀렸다고 얘기를 못 하는 게 그냥 대수적으로 더해서 이만큼 됩니다. 라는 정확성보다는 계략성으로 이렇게 했을 땐 틀렸다고 얘기 못 하는 거죠. 이 정도 크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라면은 이걸 3R로 해가지고 거기다 썼을 거란 얘기죠. 거기서.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아까 부분하고 앞에서는 그냥 쓰고 뒤에서는 이렇게 쓰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3R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저압측 혼척 상에서 전이 상승 부분은 그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리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도 그런 유형의 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소리액터 접지하면 얘는 공진 때문에 이게 또 틀려집니다. WL은 3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얘 보시면 나중에 그림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튀었다가 공진을 일으켜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충겨지면서 공진을 일으킨다는 건 임피던스를 병렬 공진을 시켜가지고 임피던스 크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처음에 크게 뜹니다. 뜨다가 임피던스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점차 줄어들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반파마다 일어납니다. 반파. 전류의 이 부분에서. 왜? 한번 시작할 때 얘가 틀 때마다 그때 한번 잡아주고 또 틀 때마다 잡아주고 그러니까 반파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다른 것들은 아예 일정하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좀 충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공진이 크게 되면은 이 전류값이 커져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병력운진이라는 갑자기 과대 전류가 흘러가지고 소선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진이 일으키니까 뭡니까? 결국은 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안 흐른다. 저항값이 커져가지고 안 흐른다. IG는 매우 적게 된다. 왜?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이쪽으로도 흐르고 얘가 이쪽으로도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공진이 일어나서 임피던스가 딱 커져버리다 보니까 양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다면서요. 처음에 들어가다가 얘가 이 임피던스가 줄어들면서 뭡니까? 이쪽으로 올라가고 하면서 뭔가 양쪽의 합전류도 틀려지다가 나중에 이게 딱 커져버리면은 그때는 양쪽으로 못 흐른다는 얘기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옆에다 좀 다른 데 있던 그런 그림들을 더 그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6분. 크기들 보시면 되고요. 직접 소비해서 비접지보다 소리액터 접지가 고장전류가 더 줄어드네요. 공진시켜가지고 아예 0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비접지는 충전전류가 흐르거든요. 충전전류하고 그 다음에 0.38A라는 위협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소리액터는 아예 안 흐르게 하니까 고장전류는 줄어들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일선 지락시 건전상의 전지 상승 이거 다 여러분들 안 보고도 쓰실 수 있죠? 제가 쓰는 방법은 외우는 방법은 해드렸으니까. 근데 지금 써보라고 하시면 또 못 씁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덮어놓고. 왜 이게 헷갈립니다. 여기 지금 Z0하고 Z2하고 이게 나오는데 A 자승인지 A인지. B가 나오면 무조건 A 자승이라고요. B가 나오니까 A 자승입니다. 뒤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A는 그 벡터도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자꾸 안 해볼, 키포인트가 뭔지를 자꾸 생각을 안 하시니까. 연상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연상. 비접주 방식은 나중에 보시면은 루트 3배 해가지고 여기는 조금 어렵죠? 비접주 방식은.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2분의 3에다 2분의 루트 3 해가지고 이게 4분의 9가 되고 이게 4분의 3이 돼서 이건 뭡니까? 4분의 12가 됩니다. 4분의 12가 되니까 안에가 루트 3배가 커지는 겁니다. 결국. 내용은. 그러니까 루트 3이 나옵니다. 결국은 다 조정하면 요 수식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거. 요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거만 알면은.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요거 더한 거거든요. 요거하고 요거 다 더해서. 요 수식이 좀 어려서 그렇지 이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직접적 방식도 나중에 보시면 이거 더한 겁니다. 이 수식이 처음에 요게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요 수식이 그 수식에다만 수치를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보시면 a자승 마이너스 a의 2분의 2a라고 돼 있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나와서 0.866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식이 바로 머릿속에서 안 나와서 그런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갑자기는 안 나오죠. 이렇게 계산 쭉 해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헷갈려지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 수식에서 나온 거다라는 것만 알고 나면은 이거는 그냥 거기다 이걸 넣으면은 이 값이 나오고 0.866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그 값입니다. 저항접지는 어떻게 된다, 소호리액터는 어떻게 된다 해서 아까처럼 소호리액터 임피던스 0이 되기 때문에 1.732밖에 된다. 건전상의 전압상승 크기는 반대가 되죠. 반대가 되는데 아까 보면 직접 소비라면서요. 근데 아까는 지락줄기의 크기가 소호리액터가 가장 작았었죠. 그럼 여기서도 소호리액터가 이쪽으로 가야 되죠. 원칙적이라 그러면은. 왜? 이쪽에 전압하고 전류는 반대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여기서 상전압의 크기는, 건전상의 상전압 크기는 비접지가 가장 크게 올라가더라. 1.74, 2배. 왜? 여기는 아예 안 흐르는 거고. 얘는 처음에 좀 뭔가 흐르지 않습니까? 흐를 때 전압 변동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아까 거기선 최종 전류의 크기만 가지고 본 거고요. 전압은 어떻게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전류는 마지막에 그 전류를 가지고 가장 작을 때가 어떻게 되냐? 그걸 가지고 비교했기 때문에 소호리액터가 맨 뒤로 갔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그 두 개 이렇게 크게 바뀌어도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전압 변동률. 변동률이 뭐냐? 등가위로 RX에다 VR을 넣어가지고 벡터도 이거 지금 단거리 송전솔로 아닙니까 지금 단거리 송전솔로 해서 해가지고 이거 다 넣어가지고 P하고 QR을 유도하셔. 이거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이거 10점짜리 요거 10점짜리 문제로 나온 겁니다. 지금 이거 뭐라고요? 예제 몇 다시 몇? 5-4-4-. 이거 전력계통공학의 예제 7-3번이라고요. 네? 그거 나온다고요. 10점짜리로. 그 25점짜리로 나오는 거는 그 본문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25점짜리고요. 요거는 이거 7-3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지금 피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죠. 여기서 끝내버리면은 그렇게 해서 증명한 게 10점짜리를 끝내버리는 거고요. 여기서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거고요. 이거는 25점짜리를 증명할 때. 요렇게. 근데 그 예제 7- 부분은 P분의 R에서 그러니까 유효전력 손실이 뭐 P에 의해서 더 되는 것을 증명하시고, 무효전력 손실은 전압 강화의 관계됨을 증명하시오. 그거 10점짜리를 할 때는 예제 7-3번 부분을 보고, 얘는 그거하고 똑같은 유형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나눠지면서 여기에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서. 요거는 한번 보셔야지만 되는데, 이게 나왔을 때 이걸 여러분들 쓰기에는 조금 힘드시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끝났습니다. 6개월 동안인데, 좀 힘드셨지만은, 나름대로 돌아가셔가지고, 요 문제들을 보고 한 번씩 간단하게 한번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시죠. 책 한 번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오늘 책 한 권 끝나고 왔어. 그러면 머릿속을 가볍게 하고 지내가셔도 됩니다. 대신 전력계통공학은 또 어렵습니다. 전력계통공학은 다음 주에 오실 때 좀 예습을 해가지고 오셔야지만 됩니다. 왜? 4주 안에 무조건 끝냅니다. 되든 안 되든.
그래야지 그 4주를 또 그 뒤에 또 하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4주 안에 어떻게든 끝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미리 한번 예습을 해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